전남권 국립의대 유치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남도가 주도하는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에 순천대가 응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순천대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지나친 유치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악성 게시물과 혐오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을 감추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찾아온 가운데 낮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로 추진되는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목포대학교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순천대학교가 교육부가 아닌 전남도 주관 공모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남도의 의대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 유치를 놓고 동부와 서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남도가 공모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순천대는 노광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의 의대 신설 공모 이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한이 없는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순천대학교의 입장입니다. 순천대의 이런 결정 배경에는 전남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대는 전남도가 대통령의 전남의대 신설 언급 이후 별다른 협의도 없이 공모 방식을 통합의대에서 단독의대로 바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순천대가 공모에 불응하고 독자 유치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병헌 순천대 총장, 노광규 순천시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의대 유치와 관련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 같은 순천대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대를 설득하겠다면서 공정하게 심사할 테니 지나친 유치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될 경우 30년 묵은 숙제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남 지역 국립의대 공모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선의를 넘어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 주도의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순천대에 대해서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유치가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국립의대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 각 지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 지사는 추진 방식의 변경은 다음 달 교육부의 의대 정원 확정과 맞물린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등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의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심사와 추천대학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최종 추천대학 선정은 위탁기관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거쳐 늦어도 9월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도 의원 10명도 갈등 없는 화합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순천과 강진, 해남 등이 지역구인 전남도 의원 10명은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대와 순천대 간 과열된 유치 경쟁이
동서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화합과 상생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된 목소리를 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30년 만에 이루어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온라인에서 막말과 혐오가 이어졌습니다.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을 왜곡하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당일 일부 누리꾼들이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놀러가다 죽은 것들, 자식 시체 팔아 생계를 챙긴다는 등의 내용으로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사에서도 악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빨갱이, 이적죄, 쓰레기 등 참사와 관련 없는 단어가 많습니다. 세월호 시체팔이로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등의 댓글로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혐오와 막말 표현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악성 게시물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할 것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생겼고. 오히려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조롱이나 모욕, 심리 지원과 회복의 과정이 더 길고 어려워지는 측면이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반인륜적 게시물에 대해선 입법을 보완해 작성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모욕은 정말로 파급 효과도 크고 전파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상의 어떤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친고죄 부분을 좀 삭제를 한다던가 해서 그냥 수사기관이 바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재난희생자 추모와 기억은 물론 유족과의 연대와 치유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10년 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섭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관과 공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획된 후속 사업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완공된 시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옆으로 30도 기울자 출입문을 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풍을 맞으며 대피 훈련도 하고 선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도 배웁니다. 지난해 말 진도 팽목항 인근에 진도군이 운영하는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해상 안전사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지난달 하루 평균 방문객은 10여 명에 그쳤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찾는 사람들이 뜸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이제 구축 중에 있고요. 특히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포 고화도 인근에 선체를 보존하고 해양안전 복합시설로 추진된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조성 사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전시 계획이 변경됐고 선체를 전시할 구조물이 추가되면서 2029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공사비는 2020년 1,523억 원에서 2,51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 배를 이제 특히 씌우는 하우징,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특히 씌우지 않고 방치하면 또 비나 바람에 부식이 빨라지니까. 10주년에 맞춰 안산 단원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도 예산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후속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304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면서 낮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기온이 올라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봄철 불청객 황사가 도시 전체를 삼켰습니다. 희뿌연 먼지에 뒤덮인 무등산도 그 형체가 희미합니다.
포근한 날씨에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마스크 무장하고 이쁜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원에 주차된 자동차에도 금세 먼지가 쌓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흰 장갑으로 닦아보니 한 손 가득 누런 먼지가 묻어납니다. 광주시의 황사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8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세계보건기구 24시간 권고치의 6배를 넘었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내일까지는 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꽃가루까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는 높음 수준을 기록했는데 꽃가루 발생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의 침투가 쉬워지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시고 마스크 사용으로 흡입량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외출 후에는 겉옷을 잘 털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바로 손과 얼굴을 씻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늘 전북 남원에서 달빛 산업동생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달빛철도 경유지 10개 지자체가 체결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주요 협력 과제로 달빛철도의 조속 건설과 달빛 첨단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국가 AI 디지털 혁신지구 구축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을 지정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해외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은 지난 1분기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 수가 13만 3천 명으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수는 2019년 68만 8천 명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1년 5명으로 바닥을 찍었고 2022년 2만 9천 명, 2023년엔 23만 6천 명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윤 열사의 고향인 광주 광산구 촌동마을에 문을 연 촌동마을 민주 커뮤니티 센터는 윤 열사 전신 동상과 일대기를 담은 그림 등이 전시됐으며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5.18 단체 회원과 주민, 공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념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20년 나주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 6명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합의를 종용해주며 뇌물을 챙긴 전직 경찰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가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친분이 있는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숨기는 등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늘 개막돼 오는 20일까지 영광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남체전에는 22개 시군에서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모두 24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한편 시군별 선수단 입장으로 시작된 개회식은 의식 행사와 태권 뮤지컬의 주제 공연, 성화 점화순으로 진행된 뒤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봄철을 맞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농사가 시작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긴 소매 옷입기와 벌레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감염병은 치사율이 18%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9명이 감염돼 15명이 숨졌습니다.